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기다려주세요. 바빠가지고 빨리빨리 좀 하죠. 네네. 네, 저희가. 예,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이게 뭔가요?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양스타, 김스타. 퇴근하고 싶어요. 야근하기 싫어요. 뭐 어떤 걸 해야 되지? 시즌2에서도 그 시청자분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팬사인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왔죠. 네. 제 아들은 저를 법그맨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법그맨이요? 법그맨. 법그맨은 법 개그맨. 버그의 느낌이 좀 나는데요. 저 변호사님 따라서 선글라스도 갖고 왔어요. 참. 그러면 저희 한번 싱싱숑 싱싱숑숑숑 싱싱숑 저분 오시네 저분이 제 눈빛을 못 봐서 그래. 눈빛을 봤어야 되는데. 제작진분 중에 뭐 뽀더 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 저 사인 한 장 해주세요. 저 사인 한 장 해주세요. 별빛이 내린다. 저 사인 한 장 해주세요. 법조계 인플루언서죠. 오수진 변호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수진 변호사입니다. 저 사인 한 장 해주세요. 아, 진짜요? 네. 저 카드 결제할 때밖에 사인 없는데. 위조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같이 즐겁게 입법전 한번 받아보도록 할까요? 오늘 좋은 입법안에 대해서 같이 얘기 많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가시죠. 라이브 잘 보이시죠? 안녕. 저희 그럼 이제 라이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채팅 들어오고 있나요? 와, 되게 신기하네요. 요즘은 오프라인에서보다 온라인에서 더 다양한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온라인과 관련한 입법 제안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온라인상 모든 흔적을 지우고 싶은데요. 디지털 장의사에게 맡기면 깨끗이 지워준다는데 믿을 수 있는 것인가요? 합법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이 디지털 장의사는 합법적인 건가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이번에 그 N번방이 한창 문제가 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은 피해자분들이 더 이상 그 누구도 내가 이렇게 범죄 피해를 당했던 흔적을 찾아보지 않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사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점이 이런 분들이 직접 그 사이트라든지 그 영상을 운영하는 그 홈페이지 내에 들어가서 그걸 지우게 되면 그걸 또 해킹이 될 수가 있어요. 불법 소지가 있어서 실제 그 운영자한테 이제 부탁을 드리는 거죠. 이제 요 피해자분의 의뢰로 이 영상물이라든지 사진, 뭐 게시글 삭제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 이름 자체가 뭔가 좀 신뢰를 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한테 맡기면 내가 원하는 대로 흔적을 다 지워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이 사람들도 내가 일일이 찾아서 거기다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는 일을 대신해 주는 것 뿐이지 직접 지워주는 건 아니니까 그 부분은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예 접속 이력을 없애주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범죄를 같이 저지른 범죄 가담자들이 내가 범죄에 이제 가담했다는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증거인멸 교사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애초에 그렇게 그 메신저 자체에 접속했던 거를 없애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믿고 또 돈까지 주고 의뢰를 했다고 한다면은 이제 사기 피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온라인 시험 컨닝은 법으로 어떻게 되나요? 처벌받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온라인 시험 컨닝을 하고 싶으신 건가요? 이거는 온라인 시험을 봤는데 그 단체로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걸로 문제가 돼서 앞으로 이제 온라인 시험은 활성화될 것 같거든요. 대세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선행적으로 준비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컨닝을 기술적으로 막는 거는 연구를 해야겠지만 시험 문제를 컨닝을 못하게 뭐 길게 쓰는 자기 생각을 쓰게 한다던가 채점에 부담은 있겠지만 답을 공유해서 쉽게 맞출 수 없는 식으로 문제를 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교환학생 갔을 때는 그래서 퀴즈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하면 1, 2주는 한 번씩 퀴즈는 무조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한 달이나 두 달 있으면 또 시험이 있고 과제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본인의 이제 공부도 되고 학업 성취도 올라가고 그렇게 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시험이란 게 원래 취지는 그때쯤 되면은 이 정도를 알아야 되니까 보는 건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걸 점수를 내기 위해서 아니면 뭐 떨어뜨리기 위해서 뭐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딱 놀라죠. 요즘 돈 없는 개인 방송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욕설이나 범죄가 방송되기도 하고요. 어린이들도 많이 보는데 규제가 없다고 하더라고.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저도 이렇게 뉴스에서 개인 방송에서 뭐 어떤 일이 있었다 이런 거 볼 때마다 너무 좀 깜짝 놀랄 때가 많거든요. 전 그런 걸 본 적은 없지만은 그 구독자 관심을 끌려고 어쨌든 클릭을 해야 되니까 제목이나 내용이 되게 자극적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뭐 꿀팁이라던가 이런 표현을 붙여서 뭐 탈법이나 불법을 좀 알려주겠다는 내용도 있어서 오늘은 그 개인 방송 관련한 그런 의뢰인을 한번 만나보도록 합시다. 네. 예. 그럼 두 분이서 네, 특공대 한번 네,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와, 다녀오세요. 네. 변호사님 오늘 제가 특별한 걸 준비했습니다. 셀카봉인데요. 네. 뭐 찍으시는 거예요? 라이브 방송이거든요. 아, 네. 어머, 사람이 누가 들어오셨네요. 저희가 눈이 찜찜하다 보니까 이게 가까이서 잘- 봐야 돼요. 가까이서 봐야 되잖아요. 잘 보이세요? 아, 재밌다고 하시네요. 너무 좋아하신다고. 몇 마디 안 했는데 벌써부터 네. 재밌다. 혹시 저희에게 의뢰해 주신 사장님 맞으신가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식당을 지금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 어머니 때부터 했으니까 한 40년 정도 됩니다. 이 자리에서 40년 네네. 하신 거예요? 오래됐어요. 장소가 되게 역사와 전통이 네네. 묻어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와서 돈도 요구하고 촬영한다고 해서 와서 뭐 음식을 공짜로 먹는다던가 아니면 뭐 광고해주겠다고 하면서 그리고 그랬다는 돈을 거예요? 요구하고 혼자 와서 네. 그 식사를 하고 한 유튜브 네네. 얘기하고 자기가 보내주는 사람 10명을 돈을 받지 말아라. 우리가 광고로 내주겠다. 그리고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실제로 그런 거를 요구를 응해서 사장님 중에서 좀 도움을 좀 받으신 분도 계신가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거 뭐 받았다고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실제로 여기서 개인 방송 진행을 좀 하는 걸 허락하신 경우는 있으세요? 그냥 일단 와서 보통 이렇게 카메라를 올려서
촬영하는데 여기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한번 너무 안 좋게 인터넷에 올리다 보니까 삭제 요청을 시청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근데 그 경찰서 가서 며칠 동안 쫓아다니면서 삭제 요청을 시청했는데 그게 잘 되진 않아요. 홍보 효과는 불확실한데 네. 험담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매출에 대한 타격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희는 가게가 이게 거의 서비스업이잖아요.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손님한테 뭐 하나 잘못하면 그 손님이 뭐 인터넷에 올리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와가지고 이렇게 한번 올리게 되면 저희한테는 정말 큰 타격입니다. 제가 24살짜리 딸아이가, 25살짜리 딸아이가 한 명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살짜리 아들이 하나, 늦둥이에요. 늦둥인데. 네. 나는 근데 이제 첫 딸 키울 때는 그런 유튜브라는 개인 방송이 없었잖아요. 개인 방송이 없다 보니까 이제 별로 그런 신경 안 썼는데 지금은 개인 방송이 생겨서 요즘 뭐 3세, 2세, 3세, 4세도 다 혼자서 개인 방송을 보더라고요. 뭐 가게가 바쁘다 보니까 이제 와이프랑 이렇게 하면 핸드폰을 아이한테 쥐어주게 돼요. 같이 못 있어주면 이상한 방송 폭력성이나 이런 거 볼까봐 걱정이 많이 돼요. 손님 때문에도 걱정 있으시고 아이 때문에도 네네네네. 걱정 있으시고. 안녕. 이거 재밌어? 뭐가 재밌어? 뭘 제일 많이 봐요? 자동차. 자동차. 자동차 빵 부셔지는 거 보면 돼, 안 돼? 안 돼. 근데 지호 그런 거 잘 보잖아. 지호 이런 거 보면 안 되잖아. 어른들이 이렇게 하는 거를 보고 그때부터 이제 찾아서 어느 순간부터? 네, 어느 순간부터 이걸 찾아서 막 돌리고 뭘 누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보다 더 잘. 내가 먼저야. 애기 TV를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데 광고는 왜 다 어른 광고가 광고 나오죠. 그리고 폭력적인 게임 뭐 그런 거. 면이랑 토핑전을 꺼내준 다음에 얘기를 하면 사고가 많이 났어요. 뭐 경찰차 와야 돼요. 뭐 오토바이가 뭐 부셔졌어요. 항상 말을 할 때 그런 말을 많이 쓰고 아빠가 이렇게 운전을 하면 운전 똑바로 해 그런 말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깜짝깜짝 놀라요. 저희는 그런 말을 안 하는데. 이상한 것들을 막 자꾸 애가 이제 보려고 하고 막 좀 좀 더 자극적인 거를 본다는 거죠? 예, 그런 쪽을 많이 보려고 해요. 따라하려고 하고. 따라하려고 지금 따라하는 나이잖아요. 욕하면 욕도 따라해요. 아빠 거 뺏으려고? 아빠가 안 돼. 아빠 거절하기 전에. 넘어져. TV는 규제가 있잖아요. 근데 개인 방송은 규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 어떤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규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음식 컨텐츠나 그냥 일상 브이로그? 동물 관련 게임 같은 방송 많이 봐요.
인터넷 개인 방송은 법적으로는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방송법에 이제 규제를 받고 있지는 않고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해서 일반적인 인터넷 서비스와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아 이거 누가 봐도 물어 뜯은 거 아니야 얘들아? 이거? 뭐 6개 와야 되는 건데 피자도 4조각밖에 안 왔고 지금 치킨도 한 조각이 좀 벗겨져 있어요. 근데 이거 좀 환불해 주셔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조회수나 소스 올리는 이런 것도 피드백을 준다고 하거든요. 수업 안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다 마케팅 관련된 부분들도 다 알려주는 수업 내용에 다 있습니다. 미디어 공간 자체가 사회화 공간으로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떻게 잘 나를 표현하고 다른 사람과 만날까, 소통할까, 뭐 어떤 경험을 할까를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역량 자체가 이제 핵심 역량이자 필수 역량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 줄 때 그것이 다른 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표현의 자유가 아니지 않는가. 그리고 표현의 자유라는 것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 안 된다는 최저 마지노선은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뭐 정부가 규제한다든지 일방적인 규제가 있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회에 합의가 있어야 되고 그 합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이행하려는 시민의식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의 규제를 받고 있고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사례가 있어요. 업계 자율규제 기구에 대해서 승인을 해줘요. 그 승인된 기관이 1차적으로 불법 정보 삭제나 유해 정보 차단 조치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정보가 유통됐을 때 사업자가 함부로 삭제하기 어려운 이유는 그 게시자가 나는 이거 합법적인 정보인데 왜 삭제했느냐. 이게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뭐냐면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자들이 불법 정보든 유해 정보든 공격성 정보든 선의를 갖고 삭제한다면은 민사상 책임을 면제해 주도록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 거죠. 현재 인터넷 방송이 발전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더욱 이제 발전하게 될 건데 그럴수록 이게 더 영향력이 좀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규제를 더 할지 아니면 그냥 지금처럼 자유롭게 놔둘지 여부에 대해서 빠른 고민과 이제 제도적인 개선책이나 이런 걸 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이게 전파성도 워낙 크고 한번 그렇게 저격을 당한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거의 회복하는 게 불가능할 수 있는 한동안은 계속 회자가 되잖아요. 만약에 이게 기존의 스타일의 그 방송에서 이루어졌다면은 당연히 뭐 출연 정지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퇴출 뭐 이런 게 그렇죠. 있었겠죠. 그 건으로 일단 형사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보통은 상습범이 아니면 벌금형으로 그치고 하니까 그냥 폭로를 막 해버리고 공개 저격을 해서 한 사람의 그런 사회적인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규제가 가능할까요?
규제를 어떻게 하는지도 중요한 부분이라 예전에 영화에 대해서 사전 심의하는 게 위헌이라고 나온 적이 있어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심의위원회가 내용을 보고 아 이거는 유해한 거야. 검열에 잘라서 보여준다는 건 어떻게 보면 그 일반 시민이나 국민들을 되게 미성숙하게 보는 걸 수 있거든요. 정말 그 자정 노력이 가장 중요하고 사실 그게 답일 수도 있어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모두가 피해보지 않도록 가는 방향. 근데 정말로 이제 나이가 어리든 아니면은 아직 그 미성숙한 상태의 그런 사람들도 이 방송은 굉장히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콘텐츠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거 일일이 보고 이거는 몇 세 이렇게 판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새로운 방식의 미디어라고 하면 새롭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송국들도 방송을 내보내기 전에 사전에 대본이라든지 내용들에 대한 심의를 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내가 실시간으로 라이브를 하지만 사전에 이런 내용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디에 리포트로 보고하는 식으로 올리고 그 내용에서 벗어날 경우에는 사후적으로라도 이제 징계가 있거나 아니면 적어도 60일간 정지, 뭐 삼진 아웃제 이런 식으로라도 도입을 해야 좀 차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런 개인 방송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사람들이 에게 굉장히 제일 안 좋은 것은 방송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일 텐데 그거를 금지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기 때문에 그런 방송이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과감하게 안 봐야 되는 거가 아닌가. 그래서 좀 이런 그 시청자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 그 개인 방송을 입법으로 정할 때 가장 중요했던 문제가 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부분이었거든요.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 제재를 가는 것은 맞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불법적인 행동이 무엇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음란, 폭력, 그 다음에 허위사실 등을 규정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국내 사이트의 경우에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분들이 그리고 해외 사이트의 경우에는 해외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이용자분들에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절히 개입하고 정화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한 걸 준비했습니다. 전화가 왔네요. 전화가 왔습니다. 금치입니다. 대출 좀 미리미리 받아놓으시면 슬퍼. 주세요. 왜 주야? 삐지지 말고 아빠한테 주세요 해봐. 주세요. 아빠 보고 해야지. 주세요. 근데 왜 다들 왜 모였어?